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9월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0월에 큰 명절과 국가적인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우선은 가장 큰 명절인 국경절 어떻게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짚고 넘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달력 받으면 어떤 것부터 가장 확인을 먼저 하세요? 올해 쉬는 날이 며칠 있는가? 우리는 얼만큼을 쉴 수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보시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긴 명절, 춘절 7일 쉬고요. 그 다음에 국경절도 똑같이 7일을 쉽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쉬는지, 며칠을 쉬는지 중국도 굉장히 관심사가 높은 건데요. 우선 10월 달에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를 쭉 가져갑니다, 중국은.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중국 증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휴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홍콩 증시는 10월 4일만 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거래하시는데 꼭 달력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의 이런 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국경절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 이번 국경절 트렌드도 좀 요즘에 나오는 중국의 뭐 기사라든지 이렇게 뭐 조회수 이런 것들을 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 기조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냥 각자 있는 지역에서 즐기자라는 게 역시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멀리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뭐 매년 좀 코로나 이후에 매년 그러긴 했지만 뭐 도시 근교 여행이나 캠핑 그리고 단거리 주변 여행, 시내 여행 그리고 시내 호캉스 등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비행기표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코로나 이전 수준 또는 뭐 작년 수준까지 쭉 올라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6일에는 무엇이 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 이벤트,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시진핑 주석이. 자, 공산당 대회도 20차 공산당 대회도 임박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다시 번질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신경 쓸 만한 부분이다. 올해 국경절 트렌드도 좀 이런 기조로 우선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중에서도 아주 미묘한 변화들을 조금씩 감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자, 중국 본토는 아직까지는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지난주 주말에 발표가 되었어요. 홍콩이 여기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의 허락 속 호텔 격리를 폐지한다라고 이제 슬슬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호텔 격리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뭐 3+4일 호텔 격리 3일을 하고 자체적으로 PCR 검사를 매일 하면서 4일 동안 자체 추적 검사를 했던 제도에서 원래 예상치는 11월부터 0+7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지고 이 추적 관찰 시기도 매우 짧아졌습니다. 자, 호텔 격리는 입국자 기준으로 해서 0일, 어쨌든 격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체 추적 기간도 3일로 줄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체 추적 기간도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홍콩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얹어서 마카오도 10월 말에서 11월부터 중국의 일부 지역 대도시 지역의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카지노 산업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마카오에 오세요 이렇게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뭐 상해라든지 뭐 복건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 카지노 여행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이제 인원들만 우선은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우선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또 홍콩이나 마카오 지역을 먼저 조금씩 열어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그래도 그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찾아낸 희망,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콩이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 그리고 26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부터 공항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공항에 이제 캐리어 끌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항공 예약률이 400%가 늘어났대요. 그 전주 대비해서 400%가 늘어났고 가장 지금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은 일본, 오사카. 그리고 도쿄 이런 식이고요. 그중에 또 서울도 있다. 서울도 한 700% 늘어난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항공편 예약 수라든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물밀듯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4분기에는 아직까지 뭐 국경절이라든지 당대회가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좀 기점으로 삼아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어쨌든 국직국제한 행사는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4분기에는 시간이 이제 우리 중국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수 소비 회복이 관건이다.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GDP 성장률이라든지 우선은 국가가 원하는 경제 회복의 바닥 또는 목표치에 조금이나마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관건으로서 남아있는 게 내수 소비 회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뭐 모든 시장이 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의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소비 회복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오거나 좀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쪽 음식료라든지 뭐 여행 수요도 저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행이라든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 지금 주가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기대감은 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발판 삼아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도시, 뭐 상하이라든지 또 뭐 1선 도시, 2선 도시 쪽에서도 주요 지역에서도 계속 소비 쿠폰이 발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한 말에서 뭐 10월 중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될 11월 광군절 맞이 쇼핑 이벤트들도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소비 쿠폰 발행과 맞물려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거래 대금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뭐 어쨌든 장기 연휴 앞두고 누가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렇게 장기 연휴 휴장 이후에 이 거래 대금들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고 들어가시거나 뭐 그다음에 대응 전략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6천억 위안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7천에서 8천억 위안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1조 위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평균 수준이 한 7,500억 위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라도 올라오는 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 그게 계속 안 되고 이런 수준이면 저는 어떡하죠? 네,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뷰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10월 국경절 이후에 반등 여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 보이차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10월부터 그래도 여전히 저는 본격적인 소비 회복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국경절 그리고 당대회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뭐 예상보다 그리고 뭐 2020년 이전만큼의 회복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군절 연휴라든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분명히 소비 회복이 바닥 짚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뭐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봤을 때 중국인 없는 서울의 명동거리와 제주도는 올해가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이런 이제 홍콩이나 뭐 마카오 지역의 테스트 후에 아마 내년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 본토의 제로 코로나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중국에 좀 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론을 가져가면서 다음 주에 또 긴 휴장이 있고 중국 증시가 쉬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나는 한 주 쉬고 제가 그 이후에 중국 국경절 어떻게 보냈는지 또 팔로우업 해드리고 당대회 어떤 뷰로 봐야 되는지를 준비해서 10월 둘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